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최근 또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임용된 지 1년 남짓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이유가 다름 아닌 학부형의 이지매 때문에 자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냥 여교사가 안타깝게 자살을 했다, 여기에 머물르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런 환경이, 이러한 사실이 발생했을까? 저는 그 원인을 문바, 족바, 개딸, 맘카페에서 찾고자 합니다. 소위 좌파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맘카페와 맘카페에서 문바, 족바, 개딸들이 파생됐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이 맘카페는 사회 문화를 저질로 바꾸는데 1등 공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맘카페, 좌파 중심으로 쇠뇌된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됩니다. 문바, 족바, 개딸 말할 것도 없고요. 이들은 페미니즘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사회 문화 횡포지릇을 다 했습니다. 남자들을 적군으로 인식하고 타도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도화로 이념화된 좌파들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맘카페, 문바, 족바, 개딸들이 성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대한민국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비교적 사회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즉,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 사회에서 비주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남녀 불평등을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좌파들의 이념이 스물스물 스며들면서 세과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념이 없는 상태에서, 무개념의 상태에서 조직화된 좌파 이념이 침투를 하니까 이들이 똘똘똘 뭉치면서 세과시를 하기 시작했고, 이 무개념의 여성들에게 좌파 이념이 들어가니까 으쓱, 이거 사회적으로 내가 이렇게 세과시를 하면서 다녀보니까 인정을 받네, 괜찮네, 재미가.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마구마구 달려온 것이죠. 또 문바, 족바, 개딸들 잘 이용했죠. 여기에 나 좀 이용해 주세요 하고 가서 머리를 뒤밀기 시작한 것이 맘카페, 개딸, 족바, 문바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때로 뭉쳐다니면서 세일을 가시하니까 그것이 사회적으로 먹히니까 재미를 톡톡히 본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존재감을, 왜곡된 존재감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이념이 무서운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사회와 자기 자존감이 있었다면 이렇게 쉽게 여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본인이 별로 사회성이나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즉 백지 상태에서 이 좌파들의 개념이 침투를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마구마구 빨려 들어가다 결국 사건이 이번에 크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극성이 극에 달하면 망하는 길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 또 좌파들은 학생인권 조례라고 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학생을 편들어주는 척하면서 교사들을 또 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이 개념을 또 확산시키는 데는 전교조가
큰 역할을 했죠. 이 좌파들의 전략 전술에 무방비대로 이들이 노출되면서 이들이 홍위병, 좌파 홍위병 역할을 한 것이 40, 50대 엄마, 맘카페 회원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사회의 이념의 상류층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스스로 개돼지가 되겠다고 머리를 디밀고 그 머리를 디밀고 스스로들이 개돼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데 여기에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졸부들이 돈이 좀 생겼다고 고개를 한껏 뒤로 제치고 배를 내밀고 걷는 그 모습이나 흡사한 것이죠. 졸부들은 돈을 가지고 브레이크를 마구 밟고 이 문빠조빠 개딸들은 이념을 가지고 고장난 브레이크를 많이 밟았던 것입니다. 이제 사회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정신문화 개혁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여성들이, 저는 정말 여성이지만 여성들이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 보면 자존심 상해 미치겠어요. 본인의 주인의식, 본인의 자존감을 아유 죄송합니다. 흥분을 하면 저는 이렇게 목이 잠깁니다. 자존감을 갖지 못하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로봇 짓을 하고 다니는, 이게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본인만 망가지면 좋은데 아이들까지 망쳤잖아요. 지금 아이들까지 망쳤잖아요. 내 아이만 끼고 돌면 내 아이는 누구랑 놀아요? 친구가 있어야 놀 거 아니에요. 내 아이만 끼고 돌다, 그것도 또 법조인, 변호사 부인, 법조인들이 이렇게 또 선생들한테 갑질 노릇을 했대잖아요. 내가 누군지 아냐? 변호사 부인. 변호사가 뭐예요? 서류 심부름꾼이지. 그리고 변호사들 싸움꾼 많아요. 싸움에서 이겨야 성공 모습하고. 저는 변호사 인격 믿지 않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직업의 하나일 뿐입니다. 변호사가 뭐 별겁니까? 대단합니까? 학교 다닐 때 외움질 잘해서 사법고시 붙었다는 거, 그게 뭐 외우는 기계에 지나지 않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물론 제가 열등의식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재판을 하고 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변호사들과 같이 활동해 보면서 이 변호사들 인격, 법조인들의 인격 개판이네, 돈 100개 모르네, 아주 저급한 인간들이네. 저는 그걸 너무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들은 기술은 있죠. 이념으로 싸움에서 이기고 얕은 법지식으로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잘 알고 있죠. 그 방법을 가지고 문 대통령 법률가예요. 조국 형사법 전문가예요. 이재명 변호사예요. 이들의 얄팍한 법지식에 조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엄마들은 변호사를 높게 보니까, 인격체가 높은 것으로 보니까 여기에 끌려다니면서 조국이 나라라죠. 이재명이 나라라죠. 황공무지로서이다. 이게 마음 놓고 까불다 이제 한계를 맞은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무능한 보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이 기회 아닙니까? 지금이 기회라는 사실조차도 무능한 보수는 아마도 모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능한 보수는 시민사회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 권력의 코를 받고 그 권력에서 밀려날까봐 쩔쩔쩔 매면서 대통령한테 할 말도 못하고 대통령 부부 눈치 보느라고 여념이 없죠. 백발백중 당하죠. 아직도 덜 당한 것 같아요. 방법을 내놓지 못하는 건 덜 당했다는 얘기죠.